동아일보 이제 보도 오늘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 틀에서는 800만 달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2019년 1월, 4월 해서 500만 달러 스마트팜으로 갔고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가 갔다. 도합 800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정도가 북한의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이 대납된 거 아니냐. 이게 핵심 의혹입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넘어가는데 북한에 그 당시에 김성태 회장이 좀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세 당국에 이게 적발되면은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우려를 전달하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저런 걱정을 하자 이화영 부지사 걱정할 것 없어요. 정권이 지금 민주당 쪽이니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걸 검찰이 저런 증언을 확보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김성태 회장, 이화영 부지사의 저런 워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저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혐의를 전혀 지금 부인하고 있고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그리고 진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5월에 1억 불 달러의 그 협약을 북한과 맺었다는 것인데요. 그 협약의 어떤 내용들은 쌍방울 계열사 또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권을 따내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진술이나 그 협약 내용을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또는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관련이 있다라는 어떤 접점이나 연결고리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왜냐하면 쌍방울 그 김성태 전 회장으로서는 본인 그룹이 대북 사업권을 따내고 그래서 계열사들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사업권들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위해 그 대가로 대북에 송금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갑자기 검찰 수사에서는 진술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런 얘기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예. 관련해서 어떤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전혀 프레임에 불과하고 전혀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라고 지금 아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사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어떤 그 대질 조사를 통해서도 누구 말이 진실인지 좀 가려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김상일 평론가님 이번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논란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하나 궁금증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도 그렇고 이화영 부지사도 전혀 관여된 게 없고 모른다 이런 식인데 아니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성태라는 회장은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도 모르게 독단적으로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 원이라는 돈을 그룹 입장에서 북한에 보낼 수 있었을까? 이화영도 지금 모른다고 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도 이제 모른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좀 남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민간 기업이 그렇게 큰 돈을 이익이 없이 내지는 확실한 예. 이익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런 돈을 쓸 수 있을까? 그러기는 좀 어렵죠. 근데 북한의 또 특수성상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정도 그것을 용인해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약속해 주지 않으면 또 투자 자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다.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장 변호사님이, 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당인으로서 예. 그게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통일부에서 또 이제 장관 비서관으로 일도 하고 그러셨죠. 예, 예. NSC 의장 비서관으로도 제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북의 특수성 그리고 거기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김성태 전 회장이 독자적으로 저렇게 일을 한다? 그건 좀 어려워 보인다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검찰이 좀 이런 숙제들을 풀어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자 여기서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면 이제 논란의 핵심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러 가지 이런 대북 송금 과정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건데, 박모 씨라고요. 쌍방울 부회장이 최근 또 검찰에 이런 증언을 했답니다. 2019년 1월, 4월 저렇게 북한에 돈이 넘어가는데 2019년에 그 4월에 300만 달러가 북한에 이제 넘어간 이후에 그 전후에서 박모 씨가 이렇게 그 이화영 부지사랑 하루 10번 이상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쌍방울 부회장 박모 씨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저 전후에서 10번 정도 통화를 했답니다. 박모 씨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화영 평화부지사에게 이재명 경기지사님도 이러한 과정들, 돈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평화부지사 답하길 그렇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답하길 그렇다. 근데 장 이사장님, 이재명 대표는 내복만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 박모 씨가 누구냐면요. 예. 지금 서로 간에 대리 조문을 갔던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인가요? 측근을 이 김성태 전 회장 관련된 장례식장에 조문 대신 보냈고요. 김성태 전 회장은 저 부회장이었던 박모 씨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상에 대리 조문을 보냈어요. 예. 그 언론 보도 다 나왔잖아요. 직접 이재명 대표를 김성태 전 회장 대신해서 만난 사람이 저 박모 부회장입니다. 아, 그래요? 그 사람이 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통화를 하면서 자금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느냐고 물어봤고 확답을 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아무리 내 이야기만 해도 이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와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부정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이 하나둘 착착 쌓이고 있고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돈 줬다는 사람이 진술하기 시작하면 받은 측에서는 막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 줬다는 사람이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다. 이거 그렇죠.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도 열심히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딱 하나 막혀 있는 게 김만배 씨의 직접 진술이잖아요. 아. 그런데 그건 남욱이나 뭐 정영학, 유동규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김만배에게 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연결고리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대북 송금은 줬다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피해 나갈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 그 대리 조문을 했다는 저 박모 씨도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사람이 단순히 이화영 전 지사와의 통화 내용뿐만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조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등등도 추가적으로 검찰이 확보하게 되면 이 부분 또 이재명 대표를 궁지로 모는 또 하나의 스모킹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북 송금 문제는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것이고 뭐 재판을 통해서 혐의가 완전히 다 드러난 건 아니니까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의혹 제기선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저렇게 짚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아침 회의 때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오늘 비교적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검찰의 이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 이전의 시리즈물도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의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최소한 그런 걸 관련시키려면 기본적인 팩트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참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김현주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도 검찰이 신작 소설을 하나 내신 모양인데 검찰의 창작 능력을 봤을 때 그 소설은 잘 팔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그 신작 소설을 얘기하면서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했는데 요즘 너무나 잘 팔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대북 송금을 소설로 규정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 본인의 그 어느 하루에 해당하는 그 장면의 알리바이를 좀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9년 1월 17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진을 보셨겠습니다만 중국 선양에서 안부서 아태협 회장과 송명철 북측 인사 바로 지금 이 사진 사진이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녁 자리. 김성철 전 회장 이게 간담회 이후에 이루어진 이제 저녁 자리였는데 예. 저때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 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바꿔줬다. 김 전 회장한테 예.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당일날 재판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재판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정신에 전화를 받아서 내가 거기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겠느냐.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술 마시다가 전화해서 바꿔주긴 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날은 아니지만 딴 날은 아마 통화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예. 이렇게 한 건 한 건 다 그 이를테면 알리바이를 주장하듯이 이렇게 하시기는 좀 앞으로 좀 난관이 있으시겠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고 진실은 둘일 수도 없고 셋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 진실이 어떻게 드러날지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면서